지난 시간에 그 밴드 리미티드 하게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다라는 거를 했고, 그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를 매치드 필터 아웃풋에서 샘플링 하는 순간 제로 IS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펄스 쉐이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 펄스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나이퀴스트 펄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이퀴스트 펄스의 종류 중에서 가장 그 밴드위드스를 가장 적게 차지하는 그러한 그 펄스는 싱크 펄스다라고 했고, 그것보다 조금 더 그 자유스러운, 조금 더 그 펄스 폭을 더 넓게 잡기 때문에 그러한 그 주파수 대역을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만 ISI가 발생했었을 때 그 ISI의 영향도 좀 적고, 그죠? 그 T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펄스가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호목 6번째 마지막 호목을 올려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 회사에 냈던 기말고사 문제예요. 기말고사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은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의 베타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시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제가 낸 그 쭉 문제 중에서 다 좋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은 문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먹는 용도에 있어서 되게 잘 그 문제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 답을 확실하게 딱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답지도 나중에 호목 6의 솔루션을 올릴 때 올리도록 할게요. 솔루션은 감기 들어갖고 지금 목이 되게 안 좋은데 자꾸 좀 들을 때 거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대충 알아서 듣고요. 그 솔루션은 내 그 수업을 들었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쓴 솔루션이 너무나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솔루션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를 보면 딱 한 문제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가 오늘 배울 문제인데, 비터비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비터비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maximum likelihood sequence detection을 쉽게 구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금방 말했던 maximum likelihood sequence detection, MLSD라고 말을 했었을 때, MLSD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 설명을 했었어요. 뭐냐면 ISI가 발생을 했어요. ISI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K번째 보낸 심볼을 내가 매치드 필터에서 딱 샘플링 했으면 K번째 보낸 심볼 더하기 노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K번째 샘플링한 심볼 더하기 그 전에 보낸 심볼의 영향, 또 전에 보냈던 심볼의 영향,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지금 K번째 보낸 심볼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받은 심볼이 K번째 왔는데, K번째 온 거가 IK가 와야 되는데, 여기 IK만 온 게 아니라 알파, 예를 들어 K,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알파 1 IK-1 더하기 알파 2 IK-2 플러스 알파 L IK-L 플러스 노이즈, K번째 샘플링된 노이즈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요거하고 요거만 있었는데, 이러한 ISI 텀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Y sub K를 보고 이제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리고 싶어요. 그쵸? Y sub K를 보고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리고 싶은데, 옵티멀한 디시전은 어떤 디시전이 옵티멀한 디시전이겠어요? 첫째, 옵티멀 하면은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관점에서 옵티멀이지?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누군가가 옵티멀 최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슨 관점에서 최적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격 측면에서 옵티멀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을 내가 말을 하고 있냐면 심볼을 내가 디시전을 내렸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할 확률을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렉트하게 디시전할 확률을 맥시마이즈 한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옵티멀한 디시전의 방법에는 제가 알려줬어요. 어떤 디시전 방법인지. 어떤 디시전 방법이겠어요? 맵이죠, 맵. 그죠? 맵이라는 게 뭐예요? maximum A posteriori 디시전인 거죠. 그거는 어떠한 디시전이냐면 Y sub K를 보고 어떤 아이들이 보내줬지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어떤 아이가 보내줬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I sub K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맵 디시전을 보면 Y sub K를 보고 I sub K 플러스 만약에 new K 이런 식으로 돼 있고 new K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어떻게 했냐면 PDF probability YK를 보고 어떤 IK가 보내졌지 이 확률을 IK가 가질 수 있는 심볼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바이너리면 두 개의 확률을 비교해서 높은 확률을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저렇게 디시전 하는 거가 맵 디시전 룰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이거는 저기 노 ISI 채널에서의 이야기고 만약에 ISI 채널에서 YK가 예를 들어 IK 플러스 알파 1 IK 마이너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VK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러면 옵티멀 디시전 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맵 디시전 룰을 적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맵 디시전 룰은 어떻게 될 거냐면 probability YK를 보고 지금 현재 IK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IK 하나만 봐가지고는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뭐냐면 IK와 IK-1 이 두 개를 봐야지 결정이 내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이즈 mu K가 지금 가우시안이란 말이죠.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probability I sub K given YK no ISI 채널인 경우에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베이스 룰을 적용해 가지고 취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확률 값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확률이 클까? 상대적인 값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봤더니 분모에 있는 텀들은 둘이 공통이라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분자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하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포뮬라에 분자를 봤더니 무엇이었냐면 컨디셔널 PDF 곱하기 I sub K가 보내질 확률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likelihood 펑션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게 likelihood 펑션이냐면 이 확률 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K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렇죠? 그 다음에 YK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데 I sub K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probability IK가 벌어질 확률. 이렇게 썼다는 거죠. 금방 말했던 likelihood 펑션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요거를 likelihood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만약에 내추럴 로그를 취했다라면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로그 likelihood 펑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 probability IK given YK의 그 posterior probability의 맥시멈을 찾는 것은 likelihood 펑션에다가 그 심볼이 보내질 확률을 곱한 것을 맥시멈 값을 찾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심볼이 보내질 확률이 모두가 동등한 확률이라면 저 값도 모두가 같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 있어서 모두 같기 때문에 likelihood 펑션에다가 y sub k를 대입을 한 값이 가장 큰 것을 결정하는 것 하고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ML 방식이다. maximum likelihood function, maximum likelihood decision 룰이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같이 이렇게 심볼 하나만 가지고 했다라면은 우리는 maximum likelihood symbol detection이라고 말을 붙인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처럼 이제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fyk 그 다음에 fyk given ik-1 probability ik-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ISI 채널에서 조금 전에 예제에서 maximize 맥시멈을 추수해라 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뭘 썼냐면은 어떠한 ik, ik-1, yk 요것은 무엇하고 같으냐면 maximize function 그 conditional 그러니까 likelihood function yk, ik-1 그 다음에 probability ik-1 예를 들어 example로 바이너리 PAM 또는 바이너리 PSK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었는데 바이너리 PAM, 바이너리 PSK의 웨이브폼은 다 똑같아요. 바이너리 PSK는 원 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이 돼요. PSK지만 그렇죠? 한 축만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I sub K는 예를 들어 플러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 이 둘 중에서 하나 값을 갖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I sub k가 이렇게 갖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 1이면 루트 2b를 보내고 0이면 마이너스 루트 2b를 보내고 이러한 형식의 모듈레이션을 말하는 심볼 매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버빌리티 예를 들어 루트 2b ik가 루트 2b이고 ik-1이 루트 2b이고 그 다음에 프로버빌리티 I sub k는 루트 2b인데 I sub k-1은 마이너스 루트 2b이고 또 이런 경우가 우리는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ik는 마이너스 루트 2b이고 ik-1은 플러스 루트 2b이고 probability I sub k는 마이너스 루트 2b이고 I sub k-1은 마이너스 루트 2b이고 즉, 요 첫 번째 경우는 바이너리 비트가 1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심볼이 보내진 거죠. k번째와 k-1번째에서 그쵸? 두 번째는 바이너리 비트가 1, 0이었던 거죠. 그쵸? 세 번째는
0, 1이었고 네 번째는 0, 0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렇게 보내질 확률이 각각 계산해 보면 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각각 얼마가 나올까요? 각각의 바이너리 빗 0과 1이 발생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었을 때 4분의 1이죠. 4분의 1로 모두가 같죠. 그렇죠? 4분의 1로 모두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확률이 동등 확률이다. equally probable 하다라고 한다면 심볼 디텍션 했던 것처럼 ISI 채널을 겪은 그러한 통신 그런 채널에서 수신된 신호를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려고 할 때도 저 likelihood 펑션을 maximization 하는 ice of k를 보냈다라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심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퀀스로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퀀스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PDF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YK는 IK 플러스 알파 IK-1 플러스 뮤K 뮤K가 제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가우시안이라고 한다면 IK, IK-1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이렇게 가정을 하면 YK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YK의 디스트리뷰션 PDF는 어떻게 될까요? 응? 가우시안 돼요? 가우시안 되는 것 같아요? 가우시안 되죠? 그 대신에 민이 얼마예요? 민이 IK 더하기 알파 IK-1이 민 값이고 베리언스는 얼마예요? 시그마 제곱. 베리언스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베리언스는 변하지 않는 저러한 Y는 X 플러스 B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Y sub K는 IK 플러스 알파 IK-1이 민값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베리언스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럼 PDF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YK는 given IK, IK-1일 때 이야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FYK는 이 PDF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DF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곱하기 엑스포넌트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y sub k 마이너스 ik 마이너스 알파 ik-1의 제곱 여기 뭐 1 오브 루트 2 파이 시그마 제곱인데 그냥 귀찮아서 안 써도 여기에는 전혀 이렇게 지장이 없어요. 왜 지장이 없냐면 우리는 이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거는 미니마이즈 한 것을 찾은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yk 마이너스 ik 마이너스 알파 ik-1의 제곱에 미니마이즈 한 것을 찾아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러니까 ML 방식은 가우시안 채널이라고 한다면 항상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저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현을. IK가 그래서 우리는 YK 마이너스 알파 IK K 마이너스 알파 IK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찾겠는데 그러면 IK가 둘 중에서 하나라고 해봅시다. 아까 플러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 그거를 1 마이너스 1 값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매출익 계산을 몇 개를 해야 될까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몇 개를 해야 되냐면 1, 2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해야 돼요. 그쵸? 4개를 해야 돼요. 매번마다 4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제일 높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심볼이 바이너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16R이라고 한다면, 16개 심볼 중에서 하나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몇 개를 해야 할까요? 16의 제곱승에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쵸? 16개 조합이 돼야 되니까 16의 제곱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건 여기는 ISI를 일으킨 거가 그 바로 전에 프리비어스 심볼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일으킨다라면 그러면 알파1, IK-1, 알파2, IK-2까지 봐야 되죠. 그러면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몇 개를 계산해야 될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 하니까 8. 8개를 계산을 해야 돼요. 매번 내가 하나 할 때마다. 그쵸? 자, 16R이 몇 번을 계산해야 될까요? 16R이 16의 세제곱승. 그쵸? 그러니까 16의 3승 하면 얼마예요? 2, 5, 6 곱하기 16 하니까 2의 4승, 2의 10승, 2의 14승? 2의 14승이 아니죠. 2의 12승? 네, 2의 12승이죠. 2의 12승이면 얼마지? 1024에다가 4098? 그죠? 매번 디시전 하나 바이너리 빅 무엇을 보내느냐 하는데 저를 4098개를 계산해가지고 하나를 뭐다라고 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SI 채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좀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거가 이제 하나의 그 토픽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거가 비터비 알고리즘이다라는 겁니다. 저거를 구현하는 걸로. 그죠? MLSD. 그래서 MLSD는 우리는 M의 L승계의 그 컴퓨테이션이 이 컴퓨테이션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컴퓨테이션이에요. 그렇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컴퓨테이션이 M의 L승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번 계산할 때마다 또 곱셈이 몇 개 들어가느냐? 그 생각을 해보면 M의 L승 곱하기 또 하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곱셈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곱셈이라는 거는 되게 그 컴퓨터한테 지금은 워낙 그 클락 스피드도 빠르고 이 프로세스가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결국에는 클락 타임이 빠르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클락을 막 되게 빨리 스위칭하는 거죠. 스위칭해도 문제가 없게끔 정확하게 스위칭하는 그러한 반도체 소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할 때마다 얘가 일을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죠. 컴퓨터이기 때문에 바이너리적으로 하나밖에 수행을 못 해요. 하나씩. 그렇죠? 그거를 좀 패러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클락을 2개 달아가지고 얘네들이 각자 하나 일을 해갖고 2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둘이 싱크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2개를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 하면 속도를 이제 그 패러럴 한 것만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해요. 하는데 곱셈 자체가 클락을 하나만 클락 하나에 곱셈 하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클락 하나에 곱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밖에 클락이 해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곱셈 자체도 또 많은 전산이 필요한데 이 M의 L승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저 M의 L승의 하나의 오퍼레이션에도 많은 또 곱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곱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4096개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어떤 거가 제일 작은지. 그죠? 그래서 비교는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서 작은 거, 2번하고 그 작은 거에서 3번하고 비교해서 작은 거.
얘가 이렇게 한 번에 우리 눈으로 쑥 스캔해가지고 작업 뽑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죠. 한 번에 하나씩. 그러니까 또 그것도 시간을 많이 잡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매번 심볼 할 때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too complex.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비터비 알고리즘이 소개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비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비트비 알고리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 그림 그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 되게 쉬운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다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다가 그 라벨을 하나 붙이는데 어떤 라벨을 붙이냐면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즉, 요 심볼과 요 심볼을 나타내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한 거야. 만약에 ik가 4개의 값을 갖는 심볼이다. 4개의 값을 갖는 심볼이다.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또는 뭐 컴플렉스 밸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컴플렉스 밸류를 가지면은 조금 이 그림이 조금 이 나타내는 거가 조금 뭐랄까 더 써야 돼서 단지 그거 이유로 제가 요 리얼 밸류를 갖는 즉 4RE PAM 경우를 예를 드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요 볼텍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4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매번 4개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야 되겠죠. 그죠? 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저렇게 일단 그리는 거가 첫째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의미를. 무엇이냐면 얘는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을 보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을 보냈고 그 다음에 2를 보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다음에 또 플러스 1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1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트렐리스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트렐리스 다이어그램. 그러면 우리는 모든 조합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조합에 대해서. 그렇죠? 예를 해서 아까 16가지 아니면 4가지, 8가지 모든 그림에 대해서 저 트렐리스 이렇게 그린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금방 예제를 보면 이렇게 딱 하나를 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여기는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받았다라는 거고 처음에 플러스 1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받았다라는 것에
요렇게 된 것은 이렇게 왔다라면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보냈구나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그쵸?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뭘 뜻해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를 보냈구나 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 노드에는 이걸 노드라고 한다면 이 노드에는 항상 두 개가 존재할 거예요. 매번 두 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항상 두 개의 오는 패스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 둘 중에서 딱 하나만 살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만. 어떤 걸 살릴 거냐면 두 개 중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 작은 거 패스 하나만 살리자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무슨 말인지 피부에 안 와닿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이거 한 다음에 예제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갈 것입니다. 매 이 벌텍스에서 오는 패스는 두 개인데 그 중에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하나만 서바이벌 시키고 하나는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더 낮으면 우리는 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얘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더 크면 나는 요것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at every node 그 다음에 one survival path exist. 매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하나 둘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그 심볼이 오는 경우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얘네 둘을 계산해봤더니 얘만 서바이벌하고 또 얘네 둘을 계산해봤더니 얘만 서바이벌 했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두 번째 노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거 또는 요거가 이쪽에서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빨간 걸로 그려버렸네요. 그랬더니 얘만 살아남은 거예요. 얘만.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봤더니 여기에서는 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번 노드에서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봤더니 얘만 살아남은 거예요. 얘만. 그래서 여기 서바이벌 패스는 요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얘네 두 개를 봤더니 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여기서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랬더니 얘가 선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서바이벌 패스를 이렇게 얘가 보내졌다라고 디시전을 내려서 무엇이 보내졌다고 말할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보냈구나. 최종적으로 시퀀스하게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가 비터비 알고리즘인데 예제를 하나 보여볼게요. 예제를. 제가 값을 뽑아왔어요. IN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채널이 되어 있는 거예요. IN, 제가 K를 쓰겠습니다. K 플러스 알파 IK-1 플러스 Z.
U를 썼으니까 UK, K번째 노이즈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알파는 엑스포넨셜 제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예제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냐면 얼마냐면 0.3679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비터비를 해볼게요. 비터비 알고리즘으로 이제 MLSD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간단한 예제로 해보는 거 해볼 거냐면 처음에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처음 보내는 심볼은 무조건 플러스 1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처음에 통신할 때 첫 시작의 비트는 무조건 플러스 1을 보내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빗 1이다라는 거죠. 1로 시작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는 얘부터 시작하는 거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고 자 얘는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은 얼마일 거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떻게 왔을 때냐면 바이너리 비트가 1, 0이 와가지고 이 경우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다라고 했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y 요거 2에 마이너스 y1은 얘는 이제 우리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딱 보고 얘는 무조건 1이다 라고 디지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y2에 그 다음에 i 뭐라고 해야 되냐면 2 마이너스 알파 i1의 제곱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다 라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 그런데 이 i2가 지금 얼마이냐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얼마예요? 0.3679 이거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 안 쓸게요. 0.3679인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1인 경우예요. 그래서 y2, 요게 y2는 0.1400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알파 i1의 제곱. 이 i2는 얼마냐면 지금 여기 플러스 1인 거죠. i1은 얼마냐면 플러스 1인 거죠. 이 값을 계산해요. 제가 값을 계산을 지금 해보면 해봤는데 오기 전에 해봤는데 그게 얼마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 5961 1.5677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두 개가 서바이벌 패스가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각 노드에 여기에서 하나의 서바이벌 패스 있고 여기에서 하나의 서바이벌 패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이때 계산한 요 값을 저장을 여기다 하나 해놓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값이 얼마였냐면 0.5961 그 다음에 얘 값이 1.5077
이렇게 계산,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계산할 거예요. 두 번째 좀 여기를 길게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뭐가 더 가까운 작은지 이 두 개만 비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y3가 마이너스 1.324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전에 온 0.596에서 왔으니까 여기에서 왔으니까 0.596 더하기 y3 마이너스 아까 i3 마이너스 알파 i2의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이때 i3가 얼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i2는 여기가 i2였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거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1.5077 더하기 y3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알파 i2의 제곱인데 i3가 얼마냐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i3가 이 지점을 말하고 i2는 그 정거를 말하니까 그 정거는 플러스 1 이것을 계산해서 하나의 서바이벌 패스만 찾겠다라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작은 것을 보내줬다라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선택이 돼요. 해보면 계산을 다 해놨는데 계산하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V가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0.5986이 나오고 얘는 1.9877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서바이벌 패스를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각각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여기에서는 0.5961 더하기 y3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알파 i2의 제곱인데 i3가 얼마일 때냐면 지금 현재 플러스 1 i2는 그 전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길에서는 1.5077 1.5077 더하기 y3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알파 i2의 제곱 했더니 얘는 i3는 똑같이 플러스 1이고 여기 그 다음에 i2가 마이너스 1에서 온 경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4278 하고 그 다음에 8.7587 그러니까 얘만 서바이벌 하는 거죠. 얘만 그렇죠? 그래서 서바이벌을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둘 중에서 얘가 서바이벌 되고 이 둘 중에서는 이것이 서바이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매번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두 개의 서바이벌 패스만 딱 남아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미니멈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보내졌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시퀀스 디텍션을 안 하고 그냥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디시전을 내리겠어요? ML 심볼 디텍션을 한다라면 뭐라고 디시전을 내리겠어요? 어떤 비트가 보내졌다고 말할 것 같아요? 처음에 요거는 받았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1. 두 번째 얘는 1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얘 때는 0이라고 말할 거예요. 얘는 음수니까 0, 얘는 양수니까 1, 얘도 양수니까 1,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0.5431이니까 0보다 크니까 2를 보냈다라고 해서 요렇게 두 개의 비트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MLSD도 한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좀 전에 에러가 두 개 나왔잖아요. 에러가 하나만 나와요. 앞에 거는 에러가 안 나고 뒤에 거는 에러가 나오는 걸로 실패한 거죠. 전술 이렇게 다 붙이는데 예제를 제가 찾으려고 숫자를 무지 많이 기입해가지고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코렉션하고 하나는 저기 MLSD에서 못 찾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노이즈나 뭐 그런 거가 더 컸던 거죠. 그런 영역이. 그래서 오늘 보여줘요. 잠깐만요. 인터넷이 안 되면 파일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킨 다음에 아시겠죠? 그 마지막 문제에 제가 문제를 냈어요. 시퀀스 뭐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1도는 2를 보냈다. 그런데 이거는 그 ISI가 있는데 ISI가 어떤 형식으로 ISI가 발생했는데 이걸 MLSD를 적용해서 디텍션한 결과가 뭔지 알아내시오. 라는 거가 문제 있어요. 홍보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이제 하시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무슨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될걸. 자, 여러분들한테도 이 파일을 다 줬기 때문에 똑같은 파일이에요. 똑같은 파일인데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문제지만 이게 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안 배운 내용이고 자 이제 곧 나옵니다. 배운 거죠요.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것도 배웠고, 이거 배웠고, 어제 보여줬던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 이야기고, 그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SI가 발생하는 그러한 경로,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그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쓸 수가 없고, 여기서 보면 처음에 빨간색 있죠? 처음에 빨간색 싱크 있죠? 그쵸? 저게 싱크 펑션을 썼을 때 11111을 계속 보냈을 때 이야기예요. 펄스 모양을. 그래서 딱 내가 펄스의 싱크 펑션의 가장 꼭대기에서는 그때 샘플링을 딱 한 거예요. 하면은 다른 펄스들은 그때 다 0이에요. 보면. 파란색이었을 때, 2T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라색이었을 때 3T, 4T, 5T. 그런데 그거가 조금만 어긋나면은 그 전에 있는 펄스들이 쑥 쳐들어오는 거죠. ISI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재료로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그 샘플링에 대한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비터비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add, compare, select의 과정을 아까 한 거예요. 뭐냐면 add. 그 전에 계산했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현재 그 계산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더하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 노드에서는 들어오는 그 패스에 그러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컴페어 해라. 그 중에서 하나만 셀렉트 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dd, compare, select 과정이 비터비 알고리즘이 각 노드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퀀스를 한 번에 그냥 쑥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그래서 아까 했던 뭐 16의 3승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시퀀스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둘 중에서 계산해서 서바이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제를 제가 여기서 보면 y는 0.7350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하는데 ISI 때문에 이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퀀스 디텍션을 했더니 처음에 요것을 계산한 거죠. 두 개를 계산했더니 각각의 0.0003, 4.0714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하고 좀 다른 값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이제 T, 2T, 3T에서 저기에서 두 개, 파란색하고 저 보라색하고 이렇게 색깔 다른 거 두 개씩 계산해서 서바이벌 한 것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 서바이벌 계산한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D0, 100, 110 저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저 두 개가 나오고 여기 두 개가 나오고 그 두 개 중에서 컴페어 해서 셀렉트 하나만 서바이벌 패스를 살아남겠다 라고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또 계산해요. 그래서 또 서바이벌 패스 하나 찾아내요. 그랬더니 이러한 서바이벌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계산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D0, 1000 저게 뭘 뜻하냐면 그 전에 서바이벌 패스가 가지고 있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인 거죠. 그 다음 현재 심볼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고 그걸 또 더해가지고 또 컴페어 해요. 그 다음에 하나 셀렉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서바이벌 패스를 봤더니 요렇게 각 노드에서 하나씩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1.5111이 더 작죠. 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더 작으니까 저 패스를 선택하자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 패스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에 저렇게 비터비 알고리즘을 돌리지 않으면 매번 그 전에 계산한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그 두 개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바이벌 패스만 하나만 하더라도 되니까 반이 매번 줄어드는 거죠. 반. 계산값이. 그래서 훨씬 더 이피션트하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비터비 알고리즘이. 이 꼭 시퀀스 디텍션뿐만 아니라 어떤 코딩 기법에서 그걸 디코딩하는 기법으로 비터비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알면은 나중에 이거는 일종의 MLSD에서 쓴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그샘플이에요. 다른 또 여러분들이 이그샘플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비터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MLSD 어떤 시퀀스적으로 일어난 것을 디텍션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경우를 하는데 그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비터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마 구현이 쉽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래프를 비교해 본 거예요. 빨간 거는 무엇이냐면 ISI가 없는 경우예요. ISI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파란 거에 점 찍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Maximum Likelihood Sequence Detection으로 디텍션 했었을 때의 BER을 본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 했을 때예요. 그 차이가 저렇게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직접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매틀랩을 이제 사용하면 돼요. 매틀랩을.